사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용기 내어 적어보게 됐어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힘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결혼 생활은 참 어렵다고 하죠. 몇십 년을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연애 좀 했다고 소개 좀 받았다고 같이 맞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남편이랑 살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연애할 때야 당연히 남편이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살면서 힘든 일 없게 노력할게. 나랑 살아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이 남자 참 괜찮다고 생각하며 결혼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서로 남편 아내가 되며 단단한 밧줄로 묶어버린 뒤 점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즐기고 애도 하나둘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래 낳은 뒤에는 워킹맘으로 일해야 할지 전업주부로 살아야 될지 육아휴직하며 고민하게 됐고요. 일에만 집중하면 애한테 소홀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남편 외벌이로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너 일하다 갑자기 안 하고 애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걸? 휴직 끝나면 친정에 부탁 좀 하던가 시부모님한테 몇 년 부탁하던가 해서 일하고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내.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 라고 얘기해줬고 저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건 싫었기에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둘이서 열심히 벌면 그럭저럭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업병에 걸리면서 제가 힘이 들어도 길을 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남자들에게 한 번씩 온다는 그 사업병이 제 남편에게도 왔던 거죠.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겉멋만 들어 사업한다고 하는 그 시기가 제 남편에게도 찾아왔어요. 사실 맞벌이 하면서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에는 좀 소홀한 편이었고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병행하자니 버겁기는 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사업병에 걸리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매번 저에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 알아왔어. 이걸로 대박난 사람들 많대. 나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당신이랑 애들 호강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에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라며 호언장담했고 번번이 실패했어요. 결혼하기 전 저에게 보여줬던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어달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믿고 싶었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좀 소홀해도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애들은 커가고 남편은 아직 사업이니 뭐니 허우적거리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 제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검은 재가 됐어요. 남편은 매번 제 눈치를 보며 이번 달에는 사업 자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생활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 월급 갖고 생활하기 많이 어렵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현금으로 두둑히 챙겨줄게. 라며 기어들어가든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다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둘이서 잘 헤쳐나가 보자고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됐지만 그래도 점점 남편 사업도 자리 잡았고 저도 연차가 쌓여 생활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남편도 저한테 그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는 절대 힘들지 않게 열심히 벌어올게. 당신 사모님 소리 떳떳하게 듣게 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제 좀 더 편하게 살자.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10년 동안 워킹맘으로 사니까 그것도 이골이 나서 애들 챙기고 회사 다니면서도 여유 시간이 생길 정도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강산이 한번 변하면서 저나 남편도 늙어갔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모두 늙어갔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12살 많으셨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 자연히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넘어진 이후로 몇 달을 입원하셔야 됐어요. 입원하셨을 때만 해도 남편이랑 제가 계속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였죠. 세아가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자주 챙겨주니 내가 편하구나. 앞으로 저 양반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잘 좀 부탁하마. 나 너만 믿는다. 시어머니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잘 대해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부 갈등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의 연세가 많아 그런지 한 번 크게 다치신 이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기력이 갑자기 떨어져 그런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제는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을 챙기기 시작하며 태도가 덜 변했죠. 그전에는 솔직히 남편이 시댁을 잘 안 챙겼거든요. 시아버지 병원에도 말이 교대로 갔다고 하지 제가 더 많이 갔고 반찬이며 용돈이며 제가 더 챙겨드렸죠. 근데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내가 이제는 우리 집안 가장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랑 식구들 잘 챙겨야겠더라고. 앞으로 집안 제사며 무슨 일이든 내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시댁에 더 신경 써줘. 내가 이젠 잘 보니까 당신 일 그만둬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뭐?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도 어머님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은 했지. 근데 그게 내 직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일하면서 어머니 용돈도 더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하면 되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난 못 그만둬. 지금처럼 같이 일하면서 더 챙겨드리면 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니 솔직히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당신도 일할 만큼 했잖아. 예전처럼 내 사업이 잘 안 된 거면 몰라도 이제는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일을 힘들게 하려고 해. 그만두고 우리 엄마 잘 챙겨드리고 누나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으면 챙겨주면 좋잖아. 그냥 사모님 소리 듣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내 카드 편하게 쓰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남편 말을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나를 휘두르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운운하는 걸 보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래, 당신 이제 사업 좀 안정되긴 했지. 근데 내가 일한 세월은 왜 무시해? 나 10년간 직장 생활하랴 애들 챙기랴 버텨왔어. 그 덕에 연차 쌓여서 월급도 많아졌고 이렇게 버틴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어? 나 잘릴 때까지 계속 회사 다닐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둘 거야. 남편은 제 말에도 계속 방방거리며 화를 냈어요. 왜 저렇게 일을 관두게 하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애들도 컸는데 뭐하러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살라니까. 카드 쓰면 되잖아. 이번 달 안에 직장 관둬. 저는 대꾸도 안 했고 그렇게 남편이랑 냉전이 시작됐어요. 그때 뭔가 남편 태도가 쎄한 느낌이 들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하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일하느라 많이 바쁘지?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허전하긴 하구나. 그래도 딸내미들이 날 챙겨준다고 자주 오고 있어.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아직 시집 안 간 막내는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 너도 자주 와서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자꾸나. 듣자 하니 일 그만둔다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촉이 왔죠. 아, 이 남편놈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수발들 사람이 없으니 나 좀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구나. 여태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돌변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며 시누이들이 이제 와서 시짜짓을 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려들면 남편 경제력에 기대서 평생 시댁에 휘둘리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다뇨.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려면 일 계속 해야죠.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만두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챙겨드릴게요. 하며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혼자 궁시렁거리더니 대충 알았다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만약 신혼 때 일을 관두라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들도 커서 저도 여유롭고 경제 능력이 있어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왜 굳이 일을 그만두겠어요. 아무튼 전 남편이 계속 냉랭하게 굴고 시어머니도 은근히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를 줘도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누이도 옳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동생이 돈 잘 벌잖아. 빠듯하게 살지 말고 동생 카드 긁고 우리도 자주 보고 그러자. 라며 속을 박박 긁어댔죠.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애들 대학 보낼 생각하면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종 노릇하느니 뼈 빠지게 일하련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급히 일을 그만두게 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남편하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계속하던 때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근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셔야 돼서 친정엄마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친정에서는 추어탕집을 크게 운영했는데 한자리에서 오래 하셔서 장사는 잘 됐어요. 종업원도 있고 주방에 오래같이 일한 분도 계셔서 당분간은 친정엄마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에 부추하셨죠.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가보니까 혼자 장부 정리하랴, 재고 맞추랴, 직원 관리하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손님도 많으니 매 끼니 때마다 준비하는 것도 일이었죠. 엄마, 혼자서 가게 하니까 많이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 그만두고 가게 일 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해요. 제 말에 친정엄마는 너 남편이며 애들 챙겨야 되는데 가게 일까지 하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직장이야 사무직이지만 가게 일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 너 골병 들면 어쩌려고? 라며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커서 내 손 많이 안 가고 저희는 알아서 사업하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10년차 워킹맘 무시하지 마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조금 급하게 결정하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자 모질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 걱정은 안 하면서 친정만 그렇게 챙기냐? 내가 관둘라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장모님 혼자 일하는 게 걱정된다고 일을 바로 그만둬? 너 나 우습게 하냐? 우리 엄마도 우스워. 우리 엄마랑 누나들 챙겨주는 건 싫고 장모님은 직원 두고 일하는데 쪼르르 가서 도와준다고? 나 참.
저는 남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은 당신 누나들이 알아서 챙겨드리잖아. 근데 내가 왜 필요해? 우리 엄마 가게 크게 하시는 거 알지? 그거 혼자서 다 관리하고 뒷마무리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 아빠 둘이 하던 거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죽하면 나도 그 아까운 회사 그만두고 일 도와드린다고 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혼자 궁시렁거리며 화를 내더니 앞으로 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돈 일절 쓰지 마. 생활비는 나한테 타서 쓰고 카드도 긁지 마. 내일 당장 해지할 거니까. 이게 보자 하니 남편을 우습게 하네. 너 이제 백수니까 돈 쓰지 마. 돈도 못 버는데 허투루 쓰기만 해봐. 친정의 용돈도 너 일하는 중에는 다 끊을 거야. 뭐하러 돈을 갖다 줘. 내 카드를 지가 왜 해지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진짜 카드를 다 해지시켜버렸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아니 카드를 왜 없애? 내가 알아서 카드값 막으면 되지. 내가 친정에서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아? 일당 다 받거든. 내가 왜 백수야? 네가 카드 없애도 내가 새로 만들면 되지. 너 바보냐? 회사 안 다니면 전부 다 백수냐고? 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다시 카드를 만들어버렸죠. 친정엄마도 저한테 너 절대 공짜로 일할 생각하지 말어. 대신 너도 직원으로 충실하게 일해야 돼. 너는 전부터 일 도와준 게 있으니 경력직으로 일당 쳐줄 거고 일한 만큼 부지런히 벌어가. 여자가 경제력 없으면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회사 그만둬도 네 돈은 있어야 돼. 알았지? 라며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친정엄마 말씀이 딱 맞았어요. 회사 안 다닌다고 카드 해지하는 꼴이란 솔직히 어이없고 우습기만 했어요.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카드 해지? 머리가 맷돌보다 안 돌아가는 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 남편도 제가 뭘 하든 크게 간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난리였죠.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냐? 내가 혼자 돼서 힘든 건 생각도 안 해. 친정 어렵다고 안사돈만 챙기냐?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안사돈 같으면 너 일 안 시키고 시댁 챙겨드리라고 했을 텐데 너 하는 꼴 보니 안사돈 수준이 딱 보인다. 시어머니는 잘 계시는 친정엄마 흉까지 받고 저는 웬만한 건 적당히 넘겨도 그런 말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안사돈 수준이 딱 보인다뇨. 어머님 보고 친정에서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세요? 제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어머님 안 돌봐드린다고 막말을 하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도 시어머니는 막말은 무슨 막말? 내가 못할 말 했어? 너 하는 꼴이 말이 안 되는 짓이라 그렇지. 남편 말 듣고 시엠이 받을 생각은 않고 너 편하자고 친정에 쪼르르 쫓아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놓고 어머님은 솔직히 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내 신우랑 놀고 계시잖아요.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두고 보나요? 어머님이 가게 힘들게 하셨으면 제가 어머님부터 챙겨드렸겠죠. 친정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직접 보셨으면 그런 말씀 못하시죠. 라고 화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대들어. 어른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제. 너 나한테 그러면 손주들한테도 대접 못 받아.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라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바쁘다 손님 오신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해서 그런지 그날 남편도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어머니 챙길 생각은 않고 친정만 감싸도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어디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갑자기 달라진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서럽기도 많이 서러웠는데 자꾸 저러니까 이제는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렇지 안 싸던 수준이 보이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당신 같으면 내 면전에서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나 통화 자동 녹음되는데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래? 들으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할걸? 남편은 제가 진짜 통화한 걸 들려줄 기세로 얘기하자 듣긴 뭘 들어? 라며 버럭했어요. 그리고는 너 퇴직금은 어쨌어? 친정에 다 퍼준 거 아니지?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가서 일 도와주며 돈까지 준 건 아니겠지? 라며 갑자기 제 퇴직금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퇴직금 얘기에 황당해서 퇴직금은 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애들 대학 자금으로 써야지. 그걸 왜 친정에 들여? 라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듣더니 너 퇴직금 얼마인지 어떻게 쓸 건지 나한테 말도 없냐? 내가 너한테 남편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부부냐? 그리고 친정에 왜 그렇게 자주 가?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면 가서 가게나 받아와. 그러면 내가 자주 가도 터치 안 할게. 암만 애들이 많이 컸대도 엄마 손 필요한데 허구한 날 가게에 들러붙어 있으면 애들은 누가 챙겨줘?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애들 다 컸으니 일 그만두라고 하더니 제가 집을 자주 비운다고 본인이 챙겨주긴 귀찮고 집안 살림 돌보는 것도 싫으니 또 애들 핑계대며 제 팔목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가게는 무슨 가게?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받아?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인데 내가 그걸 왜 건드려?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운영하게 둘 거야. 그 뒤에는 형제들하고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고. 너 친정재산까지 노리냐? 너 제정신이야? 네 사업이나 똑바로 해. 라고 강하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시어머니는 내 팽개치고 친정만 챙기는 건 뭐 잘했냐? 내가 그만큼 참아주는데 친정에서 가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당신이 운영하고 수익금 나눠가지고 그러면 친정에 자주 가도 아무 말 안 할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나도 와이프 뺏긴 건데 애들 엄마도 뺏긴 거고 그럼 가게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났죠. 그때 남편이 내 퇴직금을 사업에 넣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기에 친정가게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었구나 싶었죠. 사업 확장해야 되니 어쩌니 하더만 돈에 욕심을 내니까 점점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죠. 그 뒤로도 계속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한 번씩 핀잔해줬고 그렇게 친정에서 일할 거면 그냥 다시 일하라고 타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든 간에 친정에 자주 갔어요. 이럴 때는 마이웨이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남편 사업이 전처럼 잘 풀리지 않는지 여기저기 다니느라 집에는 잘 없었고요. 전부 다 저한테 잔소리를 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정엄마랑 가게 운영하는 데 더 집중했고요. 애들도 가게에 자주 놀러와서 밥 먹고 가니 친정엄마도 좋아하셨고 하루는 가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친정엄마가 네 아버지는 언제 퇴원하시려나 모르겠다. 너도 다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네 아버지랑 둘이 가게 운영하면 좋을 텐데 내가 암만 일당 다 쳐준다지만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얼른 퇴원해서 건강하게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으련만 하며 울적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저도 울적해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별 차도가 없었거든요.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엄마랑 같이 있으니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다만 병상에 생각보다 오래 누워 계신 친정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 안 좋은데 집안의 우환도 거치질 않으니 속이 갑갑해지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깨끗한데도 테이블을 빡빡 닦고 재료도 더 필요할 거라며 손질을 계속했죠. 속이 답답하니 가게에만 있기 싫었는데 마침 쓰레기 버릴 게 생겨서 제가 얼른 버린다고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간 게 신의 한 수였죠. 쓰레기 봉투며 재활용할 거 잔뜩 쌓여 있어서 제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음이 우울할 땐 차라리 정신없이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처해서 다 버리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옆에 웬 남자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친정 가게를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앞치마하고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본 것 같은데도 저인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왠지 촉이 이상해서 뭔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 일부러 길 건너 쪽으로 가봤어요. 남편 근처로 가도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은 저도 같이 아는 지인이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려는데 남편이 사람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뭔가 이건 이상하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일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옆에서 아니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들면 제가 대신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남편 생각을 하게 됐죠. 왠지 남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뒤를 파헤쳐야겠다 싶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봤던 남편의 지인의 와이프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가게를 가리키기도 하고 주변에서 가게를 유심히 보기도 했고 남편이 지나치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 모든 게 이상했어요.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최대한 미심쩍은 마음을 티내지 않았고 남편 지인의 와이프에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요즘 제가 바빠서 남편 사업에 통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남편끼리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도 내조 잘해줄 겸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라고 떠봤죠. 그러니 그 와이프가 아,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남편분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댁 남편분 얘기 많이 하던데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자금이 없어서 저희 남편한테 돈 빌릴 데 없냐고 물어봤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정말요? 전 전혀 모르고 했던 얘기거든요.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제가 알고 대비를 하죠. 남편이 통 어렵다 힘들단 말은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힘든 내색을 안 하니 저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봐요. 라며 일단은 남편을 감싸는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더니 그분은 아, 사실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그래도 친정일이 걸려있는 거라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친정에서 가게 크게 하시죠. 남편분이 그 가게를 담보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와이프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물려받을 거라 본인 가게나 다름없다고 했다던데 제 남편한테도 가게 담보로 돈 빌려볼 데 없냐고 하길래 이율 그나마 낮은 대로 소개해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괜한 말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라며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도 못했고요. 그쪽에서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괜히 밝혀서 분란만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정 일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전부터 제가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마침 전화 주셔서 그냥 얘기해드렸어요. 가게 담보대출이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남편분이 돈 빌리러 다니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뒤에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때야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어요. 제가 친정가게 일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자꾸 돈거리기 시작했고 퇴직금까지 오르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밖에 놔두는데 전보다는 생활비를 적게 갖다 줬죠. 시어머니도 잊을만 하면 전화로 친정만 챙기니 남편 힘들게 하니 하면서 닥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타박하지 않았거든요. 둘 다 시댁 식구들은 나몰라라 하고 친정에서 일하며 푼돈 받아올 거면 그냥 빨리 복직이나 하라고 다그쳤거든요. 그런 말도 뚝 끊긴 걸 그제서야 눈치챘죠. 이것들이 저랑 친정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알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어 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오라 하더니 남편이 친정가게 담보로 돈 빌리려고 제가 앞으로 가게 받을 거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안 다닌다고 타박하다가 빚낼 곳이 삼기 좋아서 가만히 있던 거고요. 자존심에 계속 친정에서 일하라고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 친정에 더 신경 써도 더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한참 생각했어요. 사실 친정 가게가 보면 누구든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규모가 있었거든요. 건물 1층을 통으로 쓰고 있던 데다가 추어탕집이니 식사 때 외에도 오가는 분이 많았죠. 손님이 많이 드나드니 자연히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잡히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굳이 지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친정 가게를 보여주고 돈을 빌렸던 거예요. 저한테 친정에 들을 용돈을 끊는다, 카드 없앤다 하며 별짓을 다 했던 게 이미 사업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겠죠. 심지어 친정 가게까지 받아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로 바로 복직해버렸어요. 제가 원래 일하던 회사 이사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친정일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던 건 아닌데 다시 나와주면 안 될까? 직급도 과장으로 더 올리고 연봉도 직전보다 당연히 더 올려줄게. 김 팀장만큼 일 잘하는 사람 드물더라고. 지금은 팀장도 잘하긴 하는데 김 팀장처럼 잘하지 못해. 박 과장도 이제 나이가 있어 그만둔다고 하는데 김 팀장이 다시 과장으로 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고 또 퇴직금 다 받아 나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복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장 친정가게 손떼기도 어렵고 솔직히 제안은 너무 감사한데 저도 고민이 되네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러니 이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재택근무라도 해주면 고맙겠는데 사람들도 김 팀장 찾고 있어. 내가 안 그래도 사정 알아보고 다시 섭외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빨리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친정일 정리되기 전까지는 틈틈이 재택근무 해주다가 출퇴근 다시 하면 안 될까? 라며 자꾸 저를 잡았어요. 안 그래도 이사님 제안이 좋아 고민됐는데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제가 친정 가게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빨리 헤어져야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솔직하게 엄마, 이서방이 나 몰래 우리 가게 담보로 잡고 돈 빌리고 다녔대. 사업이 그렇게 안 풀렸나 봐. 사실 나 여기서 일할 때도 엄마 용돈 끊니 카드 없애니 별소리를 다 했거든. 그전부터 일 그만두고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니까 그 뒤로부터 얼마나 날 구박하던지. 근데 그 와중에 가게 빚더미에 앉히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나 이혼하려고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좀 축약해 그렇지 제가 서러웠던 세월을 다 말하지 못했죠. 안 그러면 친정엄마까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친정엄마는 아니 이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랑 네 아버지한테 소홀한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자식 낳아준 너한테도 못되게 굴고 우리 가게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이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근데 너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며 걱정하셨죠. 그래도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받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전 직장 이사님이 저한테 계속 와달라, 직급 올려준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지금 그렇게 불러주는 데 있으면 얼른 들어가는 게 맞아. 나중에 그런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다른데 새로 취직해도 그 정도 조건인데 못 찾을 수 있어. 너도 나이 생각해야지. 그런 회사면 정년까지 무난하게 채울 수 있을 거다. 라며 얼른 복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바로 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원래 가게에 점심 준비하러 아침 늦게 나가는데 이혼을 통보한 날은 직장 다닐 때 입던 옷을 입고 아침부터 단정하게 준비를 했죠. 옷이 더 커진 걸 보니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도 곧했으니 살도 빠졌겠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뭐야, 오늘은 가게 안 가? 어디 놀러 가? 놀러 갈 돈 있으면 애들 밥이나 좀 잘 챙겨라. 집에 먹을 게 있어야지 원. 나 사업하는데 점심값이라도 보태던가. 가만 보면 너랑 나는 남보다도 못한 것 같아. 라며 핀잔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나 오늘부터 다니던 회사 다시 나가. 이사님이 나 과장으로 진급시켜준대. 나랑 팀원들 호흡도 잘 맞고 내가 일을 잘하니까 다시 불러주는 거겠지. 아무튼 오늘부터 나 회사 나가니까 그렇게 하러. 라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한동안 보더니 펄쩍 뛰며 복직은 무슨 복직? 이제 당신이 가게 가서 일하는데 익숙해졌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복직이라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뭘 상의하는 게 없고 맨날 마음대로 하냐? 그냥 가게 가서 일해.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 생활을 해? 라며 갑자기 또 복직을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그 전화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준비만 했고 가게 일은 스트레스 안 받아? 돈 버는 건 뭐든 힘들지. 난 회사가 더 나은 것 같아. 아빠도 조금씩 차도 보이고 있으니 엄마도 사람 써서 한다고 하더라고. 안 써돈도 혼자 일하시면 힘들다며. 근데 웬 복직이냐? 혼자 가게 일하시느라 힘들 텐데 네가 갑자기 회사 다니면 가게는 어떡하고? 아직 바깥 사돈 퇴원도 안 했는데 네가 나서서 도와드려야지. 네 말대로 나보다는 친정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으니까 가서 도와드려라. 난 딸들이 잘 챙겨주니 너도 친정에 딸 노릇 좀 해야지. 시어머니도 태서를 전환하고 저보고 어떻게든 친정가게에서 일하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말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걱정하는 투로 말하니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출근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가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가게 일 끝나도 남편은 집에 없었고 항상 제가 잠든 사이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기 일쑤였는데요.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낯설던지 우리가 진짜 남처럼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남이 되어야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죠. 남편은 거실에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회사 가니까 좋냐? 그래도 장모님 도와드려야지. 당신이 정 회사에 다녀야겠으면 내가 장모님 도와드려야겠다. 사위인 내가 바쁜 시간대에 가서 틈틈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며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찼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하지 않으니 본인이 가게 물려받을 것처럼 보이려면 가게에 자주 드나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돈 빌릴 때 일하다 말고 나가서 자기 가게인 마냥 담보 잡아 대출 받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헛웃음을 치며 야, 꿈깨. 네가 무슨 가게에서 일을 해? 친정에서 하는 가게에 네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 넌 앞으로 친정에 발도 못 들일 거야. 내가 너 하는지 모를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거랑 여태 산 세월이 아깝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줬죠. 회사에서 첫날이라 조금 일찍 퇴근하고 미리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고 왔거든요. 변호사랑 얘기하고
당장 소장 접수한 뒤에 집에 간 건데 남편은 혼자 어버버하며 당황했어요. 뭐? 이혼? 이혼을 하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친정에 발을 못 들인다니 그건 또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 그래? 이혼은 못해. 우리가 왜 이혼해? 애도 둘인데 어떻게 애 놔두고 헤어져? 너 우리 부모님 가게로 돈 빌리고 다닌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빨리 갚기나 해. 내가 몰랐으면 꼼짝없이 빚더미에 같이 앉았겠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남이고 친정가게랑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얘기하자 그제야 남편이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얼굴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당신한테 돈 얘기로 많이 힘들게 했지. 근데 내가 힘들어서 그랬지.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장인 장모 가게로 내가 무슨 돈을 빌려.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래? 나 아니야. 남편은 저 모르게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고 제가 대충 얼마를 빌렸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명한테서 억대를 빌렸더라고요. 그중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손절 안 하면 친정 부모님 노후는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빨리 추진하게 됐죠. 그렇게 이혼 후 남편은 하던 가게 팔아서 빚 갚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 찾아다닌다 들었어요. 이런 인간들하고 지금이라도 완전히 정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연봉도 전부 다 올라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아버지도 전부 다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해서 집에서 쉬는 중인데요. 조금만 더 회복되면 가게로 복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랑 겹지인이 있다 보니 남편 소식도 본의 아니게 전해 들었는데 이혼하고 알거지가 됐다고 해요. 위태위태하게 끌고 가던 사업도 망했고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아들 빚 갚느라 집까지 다 팔았다는데 도대체 정확히 얼마를 빌렸길래 시댁까지 한 번에 무너지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인생사 고증 내라고 10년 고생하고 막판에 거하게 되니까 좋은 날도 오네요. 돈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정확하게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 다니느라 전 남편 사업에 대해 너무 몰랐다가 큰일을 치를 뻔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